우리끼리는 편하잖아 하면서 내 앞에서는 좀 막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과하게 친절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험하게 다룬다는 거죠.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권력 구조로 관계를 판단할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나인 사람,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진료를 보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정신과에 오시려는 모든 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나혜인입니다. 최근에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를 통해서 정신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고 접근도를 높이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보다는 모두를 같은 수준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린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관계의 신뢰 정도와 정보 공개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막 먼저 다가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신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계 없이 사람을 믿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감정적인 착취를 당하기 쉬워요. 그러면 내가 또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면서 자기 비난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맺는 관계가 나에게 안전한지 나는 확인을 할 책임이 있어요. 천천히 관계를 맺고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의 어떤 깊은 얘기라든지 나도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것이 관계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믿되 좀 판단은 천천히, 신뢰는 지켜본 뒤에 가지는 것이 좋아요. 저는 단연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관계의 거리 때문은 아니에요. 그 관계에 담겨져 있던 기대, 신뢰, 감정, 내 정체성까지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보다 오랜 친구가 내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그냥 정보 유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의 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람과 싸운 모든 것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부정당하는 것에는 나도 들어있고 유대감도 들어있고 여태까지 나눈 말들, 여태까지 나눈 시간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다 다르게 보이고 다 깨진 거잖아요. 그 사람과 친구였다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도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그 사람과의 수많은 시간, 나눈 감정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적인 충격은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크겠죠.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복된 경험은 사람을 굉장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납득시켜요. 그리고 100명한테 배신을 당했으면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100명한테 배신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생에 거쳐서를 보면 그렇지만 되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저는 그거는 또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중요한 순간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신뢰 기반이 좀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와 예측을 갖는 일이죠. 그런데 행동과 말이 다르면 그 사람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는 곧 신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남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도 좀 주의해야 돼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타인의 민감한 얘기를 흘리는 사람은 이 경계선이 좀 아슬아슬하고 허술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정보를 교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당신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친해졌는데 다른 사람의 연애, 가족 이야기를 막 가볍게 언급한다면 당연히 내가 얘기한 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빠르게 나를 이상화하거나 나와 빠르게 친밀감을 막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신 진짜 특별한 사람 같아요. 진짜 너무 우리 잘 통한다. 이렇게 대단하다니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다가와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경우에 물론 좋은 마음일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상대방을 빠르게 끌어당기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모습에 맞지 않으면 실망해서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을 땐 친절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일관성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 관계에서 매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피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남 탓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조심해야겠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사람은 자기 반성보다는 자기 방어가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비난하거나 방어를 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신뢰 형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설픈 착함이랑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자기가 그냥 손해를 좀 감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싫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남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거절을 피하는 사람, 불편한 말을 꺼내기보다는 누가 나를 기분이 꽁기꽁기하게 만들어도 그거를 너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갈등을 그냥 피하고 내가 참아버리는 사람,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싫은 말 하기 싫어서 부탁하지 못하고 손해를 또 감수하는 사람, 막상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들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좀 동등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어설프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을 함께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작정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키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저러는 사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되게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그게 약간 내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싫다는 표현이 없으면 사실 상대도 이게 문제라는 거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설픈 착한 사람들은 결국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허탈감, 배신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직급 상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선임이 시켰는데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막내가 잡다니를 다 하는 그런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워낙 위계관계가 강력한 직장에서는 뭐 자기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자기 동기가 정말 여러 명인데 그걸 내가 혼자 다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직급이 올라갔을 땐 이런 문화를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화 바뀌어야죠 라고 했을 때 그래 문화 바뀌어야지 이러고, 이런 어설픈 착하신 분들은 직급이 올라가도 자기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사회생활을 다 거부하고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는 경계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심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본다든지, 정말 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이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나도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성향이 그렇게 어설프게 착하다 이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막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사람은 좀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끼리는 편하잖아 하면서 내 앞에서는 좀 막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과하게 친절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험하게 다룬다는 거죠.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권력 구조로 관계를 판단할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나인 사람,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함께 막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막 우리 팀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모두의 이익이지 막 이러다가 실수 하나가 나왔을 때 본인은 책임 없다고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사람은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생존 수단에서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실하지 않고 꽁기꽁기한 그런 지점들은 잘못이 있을 때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랬던 건 이런 상황 때문이었어,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교묘하게 미루거든요. 그럴 때 약간 나도 애정도 있고 약간의 죄책감도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 주다 보면 이 사람은 항상 그 내 탓을 하면서 나중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다른 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주 하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갈등에서 나는 상처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판을 받거나 문제 제기를 당하면 곧바로 막 서운해하고 우울감으로 자기를 보호해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쉽게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려는 사람, 나 걔랑도 친해 막 이런 식으로 소속감이나 뭔가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관계가 아닌 어떤 지위 내지는 성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끊어버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관계를 평판 유지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신할 사람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관계 초반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신호를 민감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지만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신호죠. 그리고 말보다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면서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라고 말하면 정서적인 언어로만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관계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걔 진짜 별로야. 걔가 나한테 막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반복적으로 하면 당신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험담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꼭 보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조심하려는 사람은 신뢰받을 자격이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감정적 회피로 계속 일관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두 번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넘겨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한두 번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은 해두고 있는 편이 좋겠죠? 왜냐하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내가 모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요. 일단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때 내 말이 좀 서운했는데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문제를 덮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관계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태도, 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기쁨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 슬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성공도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버퍼가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함께 가기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실패했을 때, 아니면 또 실수를 했을 때, 그럴 때도 그냥 나를 버려버리거나 또는 그냥 나를 무조건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죠.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이기적인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관계를 일방적으로 맺는 사람, 요구는 많고 배려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를 하기보다는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을 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꾸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넘나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싫다고 말하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선택하긴 부담스러워 라고 한다거나 그 말은 좀 나한테 상처가 되네.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럴 마음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경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대를 줄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진료실에서도 기대 문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더 상처받고 관계를 놓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대가 변할 거라는 희망이나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는 실망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나를 상처 입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상대가 여러 번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약간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상대의 반응, 요구에 행동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일일이 대응하면 내 에너지가 너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관찰자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저런 요구를 하네, 저건 내 책임이 아닌데 또 말을 저렇게 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상처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관찰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들, 이기적인 사람의 기준에 상대가 많이 부합한다면 그 관계 등급을 조정하세요. 모든 관계가 다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그냥 정보를 조금 제한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로 전환하셔도 돼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조금 줄이셔도 좋아요. 우리는 흔히 연락을 안 하면 나쁜 사람 같고 관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어른,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붙들고 있다가 지쳐서 오세요. 연락을 안 하면 미안해서 또 먼저 연락하고, 막상 연락하면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굴레가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계는 양쪽 모두가 유지하고 싶을 때 건강합니다. 한쪽만 책임지고 한쪽만 조절하고 한쪽만 노력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관계는 사실 가까운 척하고 있었던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졌을 때 조금 더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럴 때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배신의 경험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빴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관계만 반복할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경계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두려워져요. 근데 배신을 당한 건 배신을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걸 다시 회복할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 점에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불신의 껍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사람을 다시 믿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감각을 되살려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관계를 시도했다가 상대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주시고요. 그 노력하는 진심은 언젠가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노력하되 우리 사람 보는 눈은 조금 키우도록 합시다.